자, 이번에는 제조 원가의 흐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기업이 제품을 제조할 때 지출되는 비용들을 제조 원가라고 한다. 자, 제조 원가란 제조기업이 제품을 제조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제조 원가라고 하는데, 자, 이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 제조 간접 원가라는 단어가 잘 입에 붙지 않을 건데 자꾸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시면은 점차 자연스럽게 적응되실 거예요.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원가들의 모음이에요. 제조 간접 원가, 영어로 OH라고 했죠. 자, 여기서는요, 제조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제조 원가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 제조기업은 어떠한 흐름에 따라서 물건을 만드는가라는 것인데 별 내용 아닙니다. 첫 번째, 원자재를 구매해야겠죠. 구매 과정, 그런 다음에 사온 재료를 갖고 이용해서 사람과 기계가 투입돼서 만들어야겠죠. 제조 과정,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물건을 판매하고, 자,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물건은 재고로 쌓이게 되겠죠. 그러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매 과정에서는요, 원재료, 부재료, 노동력, 제조 설비 이런 것들을 구입해야 됩니다. 또는 사와야 됩니다. 다음에 제조 과정이고요. 자, 만들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매하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없고 시험에 나온 내용 없으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아까 공부했던 제조 원가의 3요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직접 재료 원가가 뭔지 말씀드렸고, 이 직접 재료 원가는, 자, 원래 사실 재료 원가 안에 직접 재료 원가와 간접 재료 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직접 재료 원가만을 따로 빼서 DM이라고 한다고 했고, 자, 재료 원가 중에서 간접 재료 원가는 재료 원가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제조 간접 원가로 별도로 빠진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가 이번 기에 단기에 생산에 얼마나 투입되었냐라고 하는 것은 요 산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빵 공장에서 밀가루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기초에 영업을 시작할 때, 생산을 시작할 때 기초에 밀가루가 10포대가 창고에 있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10포대가 이미 창고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에 단기에 추가로 매입한 밀가루가 몇 포대이냐면 50포대를 매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50포대를 매입했다. 자, 그런 다음에 원래 10포대가 있었는데 50포대를 추가로 사왔어요. 그럼 창고에 전체 밀가루가 최대 몇 포대까지 쌓여 있었겠죠? 60포대가 쌓여 있었겠죠? 자, 그런데 생산을 끝내고 보니까 이번 기, 단기에 생산을 끝내고 보니까 기말에 밀가루가 몇 포대가 남아 있었나를 구해 보니까 20포대가 남아 있더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번 기가 단기인데 단기에 생산에 투입된 밀가루는 몇 포대인가를 구하고 싶으면, 자, 요거 더한 데에서 얘를 빼주면, 자, 전체가 답이 60 빼기 20이니까 40이 나오겠죠. 이번 기에는 40포대의 밀가루가 빵 생산에 투입이 된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직접 재료 원가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원리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밀가루가 10포대가 있었어요. 근데 50포대를 추가로 사왔습니다. 그럼 창고에 밀가루가 60포대가 쌓여 있었을 텐데 생산을 하고 나니 20포대만 남아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럼 이 40포대가 뭐다? 바로 꺼내어져서 생산에 투입된 밀가루의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 생산에 투입된 밀가루의 양, 다른 말로 직접 재료 원가는 몇 포대이다? 제가 지금 예시한 숫자에 의하면 40포대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공식 중요한 공식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입니다. 요거 암기해 주셔야 되고, 사실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미 재무회계에서 본 적이 있는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 보거나 낯설진 않을 거예요. 자, 요거 중요한 공식의 개념인데, 그런데 우리가 원가 회계를 문제를 풀 때에는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도 문제를 풀 줄 알아야겠지만, 좀 문제가 이거 하나만 단순하게 묻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있죠. 교과서 넘겨보시면 18페이지 제조 원가의 흐름,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공부해서 하나씩 살을 붙여가서 결국에는 이벤추얼리 18페이지 맨 밑에 있는 제조 원가의 흐름, 요 세 개의 T 계정을 놓고 분석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T 계정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내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한 줄짜리 공식이 아니라 T 계정으로 표현해서 T 계정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이 그림에서 왼쪽 맨 첫 번째
번째 T 계정 보시면요. 원재료라고 하는 T 계정 보이시죠? 바로 우리 이 원재료 T 계정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T 계정도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아주 낯설진 않으시고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 우리 재료는요.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이쪽에 기초 잔고가 있겠죠. 자, 처음에 창고에 10포대의 밀가루가 있었다. 근데 이번에 추가로 50포대를 사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기말에 창고에 가봤더니 20포대만 남아있더라. 그 말은 40포대가 생산에 투입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직접 재료 원가 40포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직접 재료 원가 구하는 것을 이렇게 한 줄짜리 공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T 계정으로도 구할 수가 있는데 복잡한 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 T 계정으로 푸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림을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뭐 기초, 단기매입, 기말 이런 걸 다 쓰면은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약속을 합시다. 자, 이 자리 왼쪽 위에 쓰는 숫자는 기초 재고이고 그리고 이쪽 오른쪽 아래에 쓰는 숫자는 기말 재고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쪽에 왼쪽 아래에 쓰는 거는 단기 매입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에는 약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재료 이렇게 쓴 다음에 10, 그다음에 50, 이렇게 20 하고 나면은 이 자리에 40이 들어올 텐데 바로 이 40이 뭐다? 아, 직접 재료 원가 40이 이렇게 구해진 거다라고 이렇게 앞으로 약식으로 표현을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T 계정으로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그런 다음에 노무 원가가 있는데 노무 원가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인건비는 또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했어요. 직접 노무 원가와 간접 노무 원가 두 가지가 있다. 자, 식빵 생산 라인에서 식빵만 만드는 애들은 직접 노무 원가예요. 소보루빵 생산 라인에서 소보루빵만 만드는 애들은 역시 소보루빵의 직접 노무 원가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감독자, 관리자 그런 사람들은 모든 모든 제품에 걸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는 간접 노무 원가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역시 이 간접 노무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로 따로 빠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노무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만 얘기하고 얘는 영어로 DL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역시 기억하실 거예요. 자, 제조 현장에서 직접 제조 활동에 참여하는 종업원에 대한 노무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이고 설비 수선이나 동력 공급과 같은 간접적으로 제품 제조 활동에 참여하는 종업원에 대한 노무 원가는 간접 노무 원가다. 자, 제가 앞에서 감독자, 관리자 그런 사람에 대한 노무 원가는 간접 노무 원가다라고 했는데 우리 공장이 돌아가려면 기계가 잘 돌아가겠죠. 그럼 이 기계가 망가질 때 수리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기계를 관리하고 수리하는 부서가 있을 거고 자, 그리고 그 기계에 동력을 공급하는 설비 관련된 일을 하는 인력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소보루 빵만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식빵만을 위해 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역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또한 간접 노무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제조 간접 원가는요. DM과 DL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의 나머지 모든 경미 항목들을 모아서 제조 간접 원가 OH라고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공장 기계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보험료, 수선 유지비, 수도 광열비, 그리고 전기를 쓰겠죠. 전기세 이런 것들이 제조 간접 원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공장도 건물이 있지만 본사나 매장도 건물이 있겠죠. 그죠? 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죠. 근데 본사 또는 매장에서는요, 물건을 판매할 것입니다.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일을 할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어떤 제조 기업을 본사 사무실과 공장, 이 본사는 그냥 사무실이라고 해도 되고 매장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본사, 매장 다 같은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공장에서는 물건을 만들고 본사나 또는 매장에서는 물건을 판다라고 이렇게 역할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비용 항목들이 공장에서 발생해야지만 공장에서 발생한 이러한 비용들을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성심당이라는 빵 공장이 따로 있고 성심당 매장이 따로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하는 것은요, 빵을 만들 때 발생하는 원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자, 빵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비용들, 빵 공장 건물의
기계의 감가상각비, 공장 또는 기계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선 유지비, 공장에서 쓰는 물세, 공장에서 쓰는 전기세 이런 것들이 제조 간접 원가를 얘기하는 거지. 성심당 빵 매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세, 수도세 또는 그 매장 인테리어의 감가상각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제조 간접 원가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비용들을 얘기하는 거다? 바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비용들을 제조 간접 원가라 하는 거고, 본사 사무실이나 또는 매장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비용들은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이러한 비용들은 판매 관리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판관비. 판관비는 매장에서 또는 본사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쨌거나 이거 하나만 명확하시면 돼요. 자,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제품을 만들 때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느냐, 내가 식빵을 만들 때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느냐를 구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빵 공장에서 발생한 이러한 비용들이 식빵의 원가에 포함되는 게 맞지. 자, 매장에서 그 빵을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식빵의 생산 원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용 항목들이 공장에서 발생해야지만 제조 간접 원가이고, 본사나 매장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 이러한 비용들은 판매 관리비로 처리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 정도까지 주지는 않는데, 혹시 우리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어떠한 제조 간접 원가 항목을 줘요.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라고 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본사라고 적혀 있어요. 본사. 그리고 똑같이 있고 여기는 공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5만 원이야. 5만 원이고 얘도 똑같이 5만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 비용을 모두 다 제조 간접 원가로 넣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본사는 아니고 공장에 5만 원만 여기 제조 간접 원가에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더 심화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도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다음으로 제조 원가의 계산 보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집중해서 다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아까 앞에서 용어의 해설이 있었죠? 뭐 이런 용어, 뭐 회피 가능 원가, 회피 불능 원가 이딴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3번 제조 원가 의 계산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장에서 유일하게 문제화가 정말로 가능한 논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빵 공장이 있다고 하면은 빵 공장의 생산이 어떠한 플로우로 이루어지겠냐면은, 자, 밀가루라든가 계란, 우유와 같은 재료, 그죠? 이러한 재료, 그리고 제빵사 있죠? 제빵사. 이거는 사람이죠, 사람. 그리고 기계, 빵 기계가 필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생산에 투입이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을 생산에 투입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죠? 빵 반죽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투입되면 반죽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반죽은 이 상태로 판매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직은 판매할 수가 없죠. 아직은 제품이 안 됐으니까. 자, 우리 이렇게 생산의 과정 중에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러한 물건을 제공품이라고 해요. 제공품. 제공품은 생산 과정 중에 있는 물건을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 work in process라고 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WIP라고도 표현을 해요. WIP는 휘핑크림이 아니라 제공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죽 중에서 빵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러한 반죽 중에서 일부는 빵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빵이 만들어지고, 근데 빵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반죽도 있겠죠. 요거는 그대로 그냥 제공품으로 남게 됩니다. 여전히 그냥 제공품으로 남게 돼요. 우리가 빵 반죽을 만든 다음에 이 반죽 중에서 일부는 빵으로 완성되어서 빵이 되겠지만, 자, 빵이 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반죽도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그거는 여전히 제공품으로 남아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요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제공품은 이런 거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고요. 자, 제품은 제공품 중에서 완성되어서 만들어진 것을 제품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해하실 겁니다. 자, 우리 이랬을 때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제조 원가의 3요소 DM, DL, OH 요 세 가지를 합친 것을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해요. 자, 새로운 개념이고 용어죠.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얘를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반죽을 만드는 커다란 이 반죽 기계가 있는데, 자, 기초의
기초의 반죽이 요만큼이 남아 있었어요. 얘를 10이라고 할게요. 기초 반죽이 10만큼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새롭게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가로 투입한 거예요. 추가로 투입했어. 얼마나 투입했냐면 얘를 80이라고 합시다. 80. 자, 요거가 뭐 얼마어치, 이게 얼마어치, 이게 얼마어치 다 합치니까 80만큼의 단기 총 제조 원가예요. 자, 80을 여기다 투입했다라고 하면은 자, 반죽이 이렇게 80만큼 늘어나면서 전체 반죽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90짜리, 90만큼의 반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요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기초에 원래 이 빵 공장이 갖고 있던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있어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번 기회에 추가적으로 밀가루, 계란, 제빵사, 기계 이런 것들을 투입하면 원래 갖고 있던 10만큼의 반죽보다 더 큰 반죽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겠죠? 더 큰 반죽이 만들어질 건데 자, 이 투입된 원가가 80이라면 80만큼의 원가가 더 투입됐으니까 이제 이 반죽은 더 이상 10짜리가 아니라 80만큼의 반죽이 추가로 더해져서 이제 이 반죽의 크기는 90짜리 반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여기에 투입된 이 80을 뭐라고 한다? 이 80은 여기서 온 거죠? 이 세 가지의 합계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합계를 뭐라고 한다? 단기에 이번 기죠. 이번 기에 제공품의 제조에 투입된 총 원가를 의미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을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이번 기에 이번 생산에 제공품의 제조에 투입된 총 원가를 의미한다. 이번에 총 얼마가 투입되어서 80이 투입되어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80이야. 이 80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요 세 가지 항목 DM, DL, OH의 합계에 의해서 80이 나왔어. 이거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죽이 80짜리 반죽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80의 반죽이 추가되니까 전체 90짜리 반죽이 돼요. 그러면 이 90짜리 반죽 중에서 이 중에 일부는 빵으로 완성이 될 거고 일부는 빵이 되지 못하고 제공품인 반죽 상태로 남아 있겠죠. 자, 만약에 이 중에서 70만큼의 빵이 만들어졌다라고 할게요. 자, 그 말은 20만큼의 제공품이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 생산, 이번 기, 단기에 생산이 끝났는데 자, 제품이 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제공품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라고 하죠. 기말 제공품 재고액. 그럼 여기 10. 애초에 생산을 시작할 때 애초에 반죽기계 안에 반죽이 10만큼이 원래 남아 있었거든요. 그럼 이 10은 뭐라고 하죠? 처음에 생산을 시작할 때 이미 처음부터 있었던 이 제공품은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라고 합니다. 얘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라고 해요. 여기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은, 그럼 이 10은 어디서 온 걸까요? 사실 이 10도 전기에 생산을 끝냈을 때에는 남아있던 제공품이에요. 전기에 남아있던 기말 제공품 재고액입니다. 자, 전기에 빵 생산을 했어. 그런 다음에 빵이 만들어졌어. 근데 빵이 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반죽이 10만큼이 있었어. 여기서는 전기에선 얘가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었어요. 근데 이번 생산을 마치고 이제 다음 기 생산을 시작할 때에는 요 남아있는 10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요 남아있는 10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얘가 이제 여기서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요 원리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기에 생산을 시작할 때에는 요 남아있는 20이 역시 다음 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다음 기에 요 20은 기초 제공품 재고액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반죽기 안에 20만큼의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추가로 투입하겠죠. 만약에 100만큼을 투입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번에는 DL, DM, OH 단기총 제조 원가를 100만큼 투입하면 이제 120짜리 반죽이 만들어질 거고 이 중에서 만약에 90만큼이 빵이 만들어지면은 30만큼의 반죽이 남게 되겠죠. 그럼 이 30은 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또 다음 기에 생산을 시작할 때는 요 30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산은 끊임없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일단 우리 여기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단기총 제조 원가란 무엇이다? 요거를 단기총 제조 원가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내용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단기총 제조 원가를 갖다가 부으면은 자, 반죽이 더 커질 거고 이 반죽 중에서 일부는 제품으로 완성되어 나간다고 했죠? 우리 이렇게 제품으로 완성되어서 나가는 요거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해요.
자, 제품 제조 원가잖아요. 이번에 만들어진 제품의 제조 원가가 얼마야? 이번에 만들어진 빵의 제조 원가가 얼마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70이에요. 70. 자, 이거 70 어떻게 구한 겁니까?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자, 우리 여기에서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얼마였죠? 10이었어요.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10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에 새롭게 투입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얼마죠? 이번 생산에 새롭게 투입된 원가가 얼마냐 이 얘기예요. 80이었잖아요. 80. 단기 총 제조 원가 80이었잖아요. 80이 추가 투입되었죠. 자, 그리고 생산을 했더니 남아있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얼마였어요? 20이잖아요. 자, 그러면 10 더하기 80, 90에서 20을 빼면 70이 남죠. 바로 이 70이 뭐다? 단기에 만들어진 빵의 제조 원가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요 70을 얘기하는 거다. 요 70을 요걸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80은 뭐라고 한다? 요 80은 같은 80이죠. 요거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용어가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기 때문에 용어가 헷갈리실 겁니다. 여기는 총자가 들어가고 여기는 제품자가 들어가요. 자, 우리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기, 이번 기에 만들어진 빵의 원가가 얼마야? 이번에 만들어진 제품의 원가가 얼마야?는 얘를 의미하고 이번에 제공품의 제조에 새롭게 투입된 총 원가가 얼마야? 새롭게 들이부은 반죽이 얼마야? 라고 하면은 단기 총 제조 원가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 제 1장은 공부한 게 아니에요. 제 1장은 결국 이걸 공부하려고 공부한 거다라는 것이고, 자,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은 이제 매출 원가인데, 자, 매출 원가는 사실 우리가 이미 재무회계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자, 매출 원가는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새롭게 만들어진 빵이 얼마어치예요? 70어치죠. 70어치. 이번 기회에 새롭게 만들어진 빵이 70어치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여기에 들어가요.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빵이 70만큼이에요. 근데 역시 제품도 기초 재고가 있고 기말 재고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초 재고가 20이 있었다. 그리고 기말 재고가 40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요거 더하면 90이고 40을 빼면은 이번에는 50만큼이 팔렸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매출 원가는 우리가 이미 재무회계에서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밀가루에서부터 하얀 가루인 밀가루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공품, 제품, 그래서 이 제품도 또 일부는 팔렸을 거죠. 자, 팔린 건 뭐가 된다? 매출 원가가 된다. 팔린 건 매출 원가가 되고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건 기말 재고가 된다라고 하는 창고에 쌓인 기말 재고 빵까지 어떻게 밀가루의 인생이 흘러가는지 밀가루의 한 평생을 한번 같이 살펴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총 정리하면은 제조 원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아래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총 정리해서 3개의 T 계정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3개의 T 계정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이에요. 이거 순서대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재료를 투입하게 되면은 제공품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제공품 중에서 일부가 제품으로 완성이 되어서 넘어갈 것입니다. 자, 먼저 재료부터 보시면요. 자, 재료는 기초 재고액이 있었겠죠. 그리고 단기에 매입한 재료가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기말 재고액을 빼주면 단기 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원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얘를 직접 재료 원가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요건 사실 이미 여기서 공부했던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봤었던 그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재료 원가가 구해지게 되면 얘가 제공품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제공품 계정의 요 자리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했죠. 자, 우리 3가지 항목의 비용이 투입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직접 재료 원가인 거죠.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뭐가 필요하죠? 직접 노무 원가도 여기에 투입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도 투입이 돼야 돼요. 자, 이 3가지 제조 원가의 3요소가 모두 다 투입이 되어서 요거 3개 합친 것을 단기 총 제조 원가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기초에 반죽이 10만큼이 있었는데 단기 총 제조 원가가 80만큼 투입이 되면은 이제 10만큼 있던 반죽에 80만큼의 반죽이 더해져서 총 반죽의 크기는
90만큼의 반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90만큼의 반죽 중에서 70은 제품으로 완성되어서 나가고 20은 기말에도 여전히 제공품으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90만큼의 반죽 중에서 70은 제품으로 완성되었죠. 자, 이 제품으로 완성된 제공품을 뭐라고 한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70이 구해지는 거예요. 자, 이 70 어떻게 구해진 거죠? 요거 더한 거에서 얘를 빼준 겁니다. 요거 더한 거에서 얘를 빼주면은 70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구해지게 돼요.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빵이라는 제품은 70만큼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70만큼 만들어진 제품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제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기초에 원래 갖고 있던 제품 재고액이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만든 제품의 액이 있습니다. 요 둘을 다 합치면 전체 판매 가능 재고가 되겠죠. 그 중에서 일부는 팔릴 거고 일부는 팔리지 않고 남을 건데 자, 우리 팔린 거는 매출 원가라고 하고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건 기말 재고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흐름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T 계정을 보시면서 첫 번째, 자, 재료는 이 T 계정에서 직접 재료 원가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구한 직접 재료 원가는 여기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요거랑 요거는 따로 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료를 줄 겁니다. 직접 노무 원가는 사람 몇 명이 몇 시간 일했다, 시급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별도로 줄 거고 제조 간접 원가도 별도의 항목을 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구하고 직접 재료 원가는 이렇게 구하고 요거는 따로 구하고 요건 따로 구하면 요 세 가지를 전체를 모두 다 구할 수 있을 건데 요 세 가지 전체를 구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더하기 요거 한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주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공식이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 빼기 기말 제공품 재고액 한 것이다. 그러면 얘가 나온다라고 공식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70인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 70 구한 것이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출 원가 어떻게 구한다? 기초 제품 재고액에서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빼기 기말 제품 재고액 해주면은 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기말 재고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처음에는 눈알이 팽팽 돌아갈 정도로 되게 헷갈릴 겁니다. 그런데 자, 회계는요 정신없고 산만하면 못합니다. 회계는 차분해야 돼요. 차분하고 침착하게 하나하나 논리적,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에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세 개의 T 계정을 그려요. 자, 일단 잘 모르겠어도 T 세 개를 그리고 재료, 제공품, 제품이라고 일단 써요. 일단 이렇게 양식을 엑셀 시트를 준비하라 이 얘기예요. 엑셀 시트를 준비한 다음에 문제가 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이용해서 채워 넣어 봐요. 아시겠죠? 채워 넣어 보시라고요. 자, 우리 그랬을 때 문제 유형은요, 크게 두 개의 문제 유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유형은요,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쪽 항목을 구하게 하는 문제가 첫 번째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지금 우리 이 흐름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여기서 뭘 구해서 그게 넘어가고 그걸 또 이용해서 뭘 구해서 또 이게 넘어가고 해서 결국 이쪽 항목을 구하는 흐름이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는 게 첫 번째 흐름이고 이게 오히려 사실은 약간 더 쉬운 유형이에요. 자, 두 번째 유형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가운데 거를 물어보는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거는요. 자,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오죠. 여기서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거는요, 거꾸로 이거를 주면은 거꾸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자, 이거를 구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인지를 줘서 이게 얼마인지를 구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한 다음에 그럼 얘를 다시 거꾸로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요렇게 이쪽은 이렇게 구하게 하고 이쪽은 이렇게 구하게 해서 결국 여기에서 뭔가 하나의 항목을 묻는 유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 헷갈리기로는 이 두 번째 유형이 더 헷갈리기는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세 가지 T 계정의 연계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항목의 수치를 구하는 건데 다 할 수 있다. 연습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장담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 한 3-4문제만 풀어보시면 우리 뒤에는 연습 문제 있죠? 3-4문제만 풀어보시면 아, 이거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금방 적응
적응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양식을 이용해서 교과서에 실려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보시면요. 19번에 예제가 나와 있죠. 우리 요 예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위해서 이 양식을 조금 변경할 건데 숫자를 채워내야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항목을 조금 벌릴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요걸 좀 벌려서 이렇게 벌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요것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좀 벌렸어요. 간격을 늘렸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민주는 단기의 영업을 개시했대요. 자, 단기의 영업을 개시했다. 라는 것이고요. 이제 영업을 처음 시작한 겁니다. 원재료 2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단기 매입 20이 들어가겠죠. 2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해결했고 원재료 15만 원이 생산에 투입됐대요. 그럼 요게 15만 원이잖아요. 이번에 생산에 투입된 게 15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15만 원이 투입됐겠죠. 자, 이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는 15만 원이라고 해요. 자, 시간당 임금률이 10원인 생산직 사원 50명이 각자 200시간을 근무했대요. 임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대요. 여러분, 현금으로 임금이 지급되든 안 되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 발생주의에 의해서 임금은 발생한 겁니까? 발생한 거죠. 사람한테 일을 시켰으면 임금은 발생한 거지. 임금을 실제로 입금을 했다 안 했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아시겠죠? 우리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50명이 200시간을 일했는데 시간당 임금률이 10원이니까 0이 몇 개죠?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요거 곱해주면 10이니까 이렇게 해서 10만 원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우리 직접 노무원가 10만 원 이렇게 구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한 거예요. 직접 노무원가는 10만 원입니다. 자, 다음에 공장의 제조 간접 원가는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전략비를 제외하고는 이미 현금으로 지급했대.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 안 했다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이기 때문에 자, 전기세를 썼으면 쓴 거지 내가 전기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이 비용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 나와 있으니까 전력비, 뭐 복리후생비, 수도 광열비 다 합쳐지면 얼마예요? 9만 원이잖아요. 이 자리에 9만 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가지 항목이 뭐였죠? 단기 총 제조 원가 얼마입니까? 요 세 가지 합쳐서 단기 총 제조 원가 얼마죠? 다 더하면 34만 원 나오게 됩니다. 34만 원이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도록 합시다. 자, 단기에 공장 설비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3만 5천 원이래요. 아, 제가 너무 빨리 썼네요. 자, 뒷페이지를 못 봐갖고 자, 감가상각비도 역시 제조 간접 원가에 넣어줘야죠. 여기에 3만 5천 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12만 5천 원 될 거예요. 자, 여기가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이고 그러면 다 더해주면요 37만 5천 원 될 겁니다. 37만 5천 원. 오케이, 됐고요. 자, 단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대요. 자, 단기말 재고는요 원재료가 5만 원이래요. 원재료가 5만 원. 그럼 우리 기초 재고액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 20만 원, 20만 원 일치하네요. 오케이, 그럼 기초가 없고요. 다음에 제공품은 6만 원이래요. 제공품은 기초가 단기 말이네요. 얘가 6만 원. 자, 그리고 제품은 4만 원이래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뭘 구하라는 거예요? 상기의 자료를 이용해서 제조 원가의 흐름을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기업은 영업을 이번 기회에 시작했기 때문에 기초 재고액이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영업을 시작했다 했기 때문에 기초 재고액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37만 5천 원이니까 그중에 6만 원 남았으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31만 5천 원인 거 알 수가 있죠? 31만 5천 원. 자, 그럼 얘가 또 1로 들어갑니다. 31만 5천 원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4만 원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27만 5천 원 들어가게 되겠죠? 27만 5천 원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을 모두 다 나타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밑에 풀이 보시면은 요 제가 작성한 것과 일치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의 T 계정을 그려 놓으시고 문제가 준 항목 그대로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단순했던 게 뭐냐면 영업을 단기에 개시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초 제품이나 기초 제공품, 기초 재료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긴 했는데 만약에 기초가 있었다고 해도 해당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t 계정을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일단 공부를 해 두시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이용해서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풀고 나면은 이러한 지식과 내용에 굉장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1장의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풀이 강의는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권장하는 내용은 자, 이론 강의 수강하신 다음에 복습하시고 그런 다음에 혼자 힘으로 최대한 문제를 풀어보세요. 아마 어려울 건데 낑낑 고민하면서 풀어보시고 자, 안 풀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앞에 돌아가서 책에서 해당 내용 찾아보시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최대한 풀어보시고 자, 이해가 안 가는 문제들에 한해서는 저희 문제풀이 강의를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민주는 15%의 매출 총 이익률을 얻도록 판매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 자료에 의할 경우에 기초 제품 재고액은 얼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15%의 매출 총 이익률을 얻도록 판매가를 결정한다 이 말은요. 자, 매출액 중에서 85%가 매출 원가이고 15%가 이익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재무회계 때 공부를 했을 텐데 포괄손익 계산서를 쓸 때 이렇게 쓰죠. 매출액이 있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뺍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 다시 쓸게요. 자,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이 15%다라고 한 것은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면은 매출 총 이익률은 A분의 C를 얘기하는 겁니다. A분의 C가 15%라는 거예요. 근데 A라고 하는 거는 결국 B하고 C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A분의 C가 15%다라고 하는 것은 A분의 B가 85%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매출액이 100이다라고 한다면 얘가 100이다라고 하면은 매출 원가가 85고 매출 총이익이 15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앞으로 매출 총이익률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매출액 중에서 15%가 매출 총이익이다. 바로 그게 매출 총이익률 15%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나머지 85%는 매출 원가의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매출액이 80만 원인데 여기다가 곱하기 0.85를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 매출 원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68만 원 나올 겁니다. 68만 원. 제가 지금 암산해 보면 68만 원인 것 같은데 한번 해답을 확인해 보면요. 맞아요. 68만 원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출 원가가 68만 원인 거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문제가 그래서 결국 물어본 게 뭐예요? 기초 제품 재고액인데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짜고짜 어떻게 하라고요? 세 개의 T 계정을 그리시라고요. 세 개의 T 계정 그리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빨라집니다. 지금은 이게 되게 거대한 양식 같지만 익숙해지고 또 두 번째 약식으로 그리면 생각보다 빨리 그려지고요. 세 번째 이렇게 세 개의 T 계정을 놓고서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게 제일 그나마 쉽게 푸는 방법이에요. 안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얘가 재료, 제공품, 다음에 제품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자, 기초 제공품 원가 얼마예요? 2만 원.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 원가는요 5만 원. 기말 제품 원가는요 2만 원. 그럼 다 했고 나머지 자, 직접 재료 원가 요 세 가지 다 합친 건 뭐예요? 저게 얼마냐면은 45만 원에다가 68만 원이죠. 68만 원. 이 자리에 68만 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거 더하면 88만 원인 70만 원이네요. 빼면은 5만 원. 이거 65만 원 들어가죠. 그럼 얘가 이 자리에 65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매출 원가가 68만 원인 거 구했죠. 자, 매출 원가 68만 원인 건 제가 구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뭐죠? 문제가 물어본 건 이거예요. 기초
제품 재고액이 얼마냐? 요거 물어봤어요. 그럼 이게 얼마죠? 70만 원. 이게 얼마죠? 65만 원. 그럼 얘는요, 5만 원이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해서 5만 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게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오히려 빠릅니다. 아시겠죠? 아까 우리가 봤던 한 줄짜리 공식 있잖아요. 그 한 줄짜리 공식을 이용해 푸는 것보다 의외로 막상 문제 풀어보면은 이렇게 T 계정 세 가지를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게 안 헷갈리고 더 빠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문제 2번, 3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자료를 두 가지 무릎 묶고 있어요. 자, 우리 이러한 자료를 보면은 다짜고짜 어떻게 해라? 세 개의 T 계정을 그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풀이 시작할 거예요. 자, 원재료는요, 이렇다라고 합니다. 자, 기초가 만이래요. 만. 그리고 기말이 8,000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공품은요, 여기 기초가 12,000. 그리고 15,000. 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제품은요, 15,000, 2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 구했죠. 그런 다음에 재료 매입액이 2만 원이래요. 그럼 이 자리에 2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2만 원 들어가는 순간 이 자리가 얼마가 되냐면 3만 원이니까 얘가 2만 2천 원 됩니다. 그럼 요거 구할 수가 있었고, 요게 그대로 여기에 2만 2천 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제조 간접원가 15,500원이에요. 자, 문제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냐?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요걸 물어본 거죠. 요걸 구하려면요, 이쪽에 합계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을 다 더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34,000원에다가 49,000원에다가 56,4,500원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15,000원 빼면요, 49,500원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맞겠죠? 49,500원. 그러면 이 자리에 49,500원 구했죠? 첫 번째 문제 2번 해결했고 매출 원가 물어봤죠? 이 자리에 49,500원 들어가면은 요거 합쳐주면은 그냥 요거 구했고 굳이 합계 구할 필요 없이 2만 원 바로 뺄게요. 여기서 5,000원 빼주면은 44,500원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매출 원가까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자, 한국의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아래와 같다라고 합니다. 원재료 30만 원이고요. 자, 기말은 40만 원입니다. 다음에 제공품 20만 원. 그리고 40만 원. 그리고 제품이 기초가 50만 원입니다. 자, 됐고요. 자, X 공년도 중 한국의 원재료 매입액은 150만 원이었으며 제조 간접 원가는 가공 원가의 50%인 250만 원 발생했대요. 자, 일단 원재료 매입액 150만 원부터 처리합니다. 자, 정보가 두 가지니까 하나씩만 처리할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직접 재료 원가 구할 수가 있죠. 180만 원인데 빼면요, 140만 원 나오게 되고, 그러면 140만 원이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는 가공 원가의 50%가 들어갔대요. 가공 원가가 뭔가요? 아까 우리 제조 원가의 3요소 기억했죠? 자,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뭐와 뭐의 합이었죠? DM 플러스 DL 플러스 OH의 합이었는데 요거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했죠?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 또는 직접 원가라고 했죠. 자, 그리고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했죠?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이게 가공 원가예요. 기억하시겠죠? 자, 이게 가공 원가입니다. 자, 이거의 50%인 250만 원이래. 자, 요거는 250만 원인데 이거의 50%래. 그럼 그 말은 얘도 250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얘도 250이고 얘도 250이니까 가공 원가 전체는 얼마예요? 500만 원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인 250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가공 원가의 절반이 250이니까 가공 원가 전체는 50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여기에 250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도 250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 둘은 500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다 채워졌으니까 얘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500이고 640이죠. 그럼 이게 660입니다. 660에서 40을 빼니까 얘가 620만 원이란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자, 620만 원 구할 수 있고요. 다음에 한국의 X 공룡도 매출액이 720만 원이래. 그런데 이는 매출 원가의 12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매출 원가가 있는데
이거에 1.2를 곱한 게 얼마래요? 720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1.1을 이쪽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매출 원가가 600만 원인 걸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는 매출 원가의 120% 했고 제품 재고액 물어봤습니다. 결국 문제가 물어본 건 뭐냐면 요걸 물어본 거예요. 요거. 자, 이게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20만 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620만 원 들어가게 되고 자, 여기 그럼 얼마 되냐면 70만 원이 남게 돼요. 그렇죠. 자, 지금 이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서 결국에는 얘를 물어본 유형의 문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세의 4월 중 영업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4월 중에 재료의 매입액이 400원일 때 4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요거잖아요. 요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 원가가 나왔습니다. 600원이래요. 일단은 적어줘요. 600원. 자, 우리 처리한 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안 헷갈립니다. 자, 감가상각비가 공장 설비가 있고 본사 사옥이 있는데 요건 제가 이론 때 말씀드린 거죠.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만이 제조 간접 원가가 된다라고 했어요. 요거는 맞고 요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건 맞고 요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항목들이 제조 간접 원가인데 그 중에서는 요 세 가지 항목만이 제조 간접 원가로 인정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얘하고 얘는 뭔가요? 얘하고 얘는요 판매 관리비로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더해 주시면요 450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는 450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450.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재료인데 재료가 기초에 200이고 기말이 100이래요. 자, 기초가 200이고 기말이 100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공품은요 1200, 1000이래요. 1200, 1000이라고 합니다. 자, 재료 매입액이 400이래요. 재료 매입액이 400. 자, 그럼 이제 한번 구해보죠. 끝났죠. 준비는 끝났죠. 자, 600, 100 빼니까 얘가 500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500 들어가겠죠? 그럼 다 더하면 얼마 나오죠? 이게 1700, 1700, 2300, 2750 나옵니다. 2750. 여기에서 1000 빼면요 1750이 나오죠. 1750. 이렇게 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인데, 자, 6번 문제는 아직 공부하지 않은 뒷 단원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별표 표시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원가 회계 전체 1회독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2회독 하실 때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제품 생산에 사용한 기계의 감가상각비를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 결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좀 분량이 작아서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일단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도록 할게요. 자, 무슨 소리냐? 제품 생산에 사용한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원래 어디로 처리해야 맞는 거죠? 여기 제조 간접 원가로 처리해야 맞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원래는 여기로 처리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저 말은 판매 관리비로 처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 제조 간접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넣지 않고 엉뚱한 판매 관리비에 넣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인데 한번 숫자를 넣어서 예시를 해보는 게 이해가 빠릅니다.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게 뭐 얼마가 작아졌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숫자를 넣어보시는 게 이해가 빨라요. 만약에 직접 재료 원가가 40이고 얘가 30이고 얘가 원래 20이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원래 이 20은 적정하게 기계의 감가상각비가 10인데 얘를 10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10인데 요 10만큼의 감가상각비가 올바르게 들어갔다면 이 제조 간접 원가가 10이라고 할게요. 20이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10이 들어갔다면. 그런데 이 10이 안 들어갔잖아요. 이 10이 안 들어갔으면 얘는 그럼 이제 얼마가 되는 거죠?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얼마가 나오는 게 원래는 맞냐면 90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에 10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 구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얼마가 나오는 거죠? 그때는요 8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10이 이 자리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얘의 크기는 원래 나와야 될 크기보다 10만큼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요거 10만큼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0만큼 과소계상된다라고 할게요. 자, 이게 10만큼 과소하게 계상이 됩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밑에 단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선입선출법이 적용된 기말 제공품 재고가 존재한대요. 자,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기말 제공품 재고가 어떻게 된대요? 선입선출법이래요. 선입선출법, 피포죠. 자, 우리가 제공품 중에서 일부가 제품으로 완성되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먼저 나가냐라고 하면은 먼저 들어온 제공품이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빵 반죽을 말씀드린다면 원래 남아 있었던 기초 반죽이 있었고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서 투입한 반죽이 있는데 이 둘 중에서 뭐가 먼저 나간다? 기초 반죽이 먼저 나간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기초 제공품은 이대로 먼저 나갈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요것 중에서 나머지가 여기에서 들어갈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가고 얘는 전부 다 들어가고 얘는 전부 다 들어가고 이번에 새롭게 반죽한 것 중에서 일부가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 중에서 일부는 여기로 들어가지만 역시 일부는 여기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얘 자체가 10만큼 과소계상되어 있는데 10만큼 과소계상된 애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게 되면은 얘도 과소계상되고 얘도 과소계상돼요. 그렇겠죠? 자, 우리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숫자 예시로 이 마이너스 10이 여기에 마이너스 7만큼 들어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3만큼 들어갔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해하시겠죠? 자,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일단 기초 제공품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 그런 다음에 요거 중에서 일부는 여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기로 들어갈 건데 자, 요거 자체가 10만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얘가 두 군데로 나누어 들어가면 결국 이 두 군데 값도 결국에는 다 합쳐서 10만큼 작은 값이 여기에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정상적인 원가보다는 과소계상될 거고 역시 이것도 정상적인 기말 재고보다는 과소계상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가 이렇게 작게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은 매출 원가는 요거 더한 거에서 요걸 뺀 게 매출 원가잖아요. 그러면 매출 원가 또한 요만큼이 작게 계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분석은 끝났고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를 풀려면요. 물론 여기에서도 바로 답을 고를 수는 있는데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포괄손익 계산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매출액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서 매출 원가를 뺍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판관비를 빼게 되면은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오게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출 원가가 과소계상돼요. 그죠? 매출 원가가 과소하게 계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요. 매출액 빼기 작아진 매출 원가를 빼주면 매출 총이익은 과대 계상될 건데 색깔을 구분해 줄게요. 얘는 과대 계상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감가상각비 10이 판관비로 들어갔죠. 그럼 판관비 또한 뭐가 되죠? 과대하게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도 과대하게 계상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과소계상된다. 틀렸죠? 과대하게 계상됩니다. 판매관리비 또한 과대하게 계상이 됩니다. 자, 3번 단기 총 제조 원가 요거죠. 요거 세 개 합친 거. 요거 세 개 합친 게 10만큼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과소 계상된다고 해야 맞는 말이에요. 기말 제공품 재고 금액이 과소 계상된다. 이 작아진 금액이 여기와 여기에 각각 배분되기 때문에 얘도 과소 계상되고 얘도 과소 계상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 제공품 재고 금액 또한 과소 계상, 요건 맞죠? 요건 맞는 표현이고 매출 원가 또한 과소 계상되기 때문에 역시 5번도 틀린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무엇인지 고를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사실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얘가 과소 계상되었을 때 선출법이 적용되면은 자, 요 작아진 과소 계상된 원가가 얘하고 얘 모두 분배가 되어서 둘 다 모두 과소 계상된다는 거, 그러한 논리 흐름까지 알고 있어야지만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다음에 8번입니다. 자, 관세는 X1년도 4월 중에 10만 원인 재료 A를 제품 생산에 투입했대요. 자, X1년 4월 말에 재료 A의 재고액은 4월 초에 비해서 2만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관세는 4월 중에 재료 A를 얼마나 구입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재료가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맨 처음에 준 10만 원의 재료 A를 제품 생산에 투입했다. 이 말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 생산에 투입한 재료의 크기가 10만 원이다 라고 주고 있잖아요. 즉, 이게 10만 원이다 라고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말의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4월 말에, 자, 요건 지금 4월 달 한 달이 한 기간인 겁니다. 4월 말 재고액은 4월 초에 비해서 2만 원이 증가했대. 그럼 기초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얘를 A라고 합시다. A라고 하면요, 여기는 기말은 A 플러스 2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말은 기초에 비해서 2만 원 증가했대. 근데 기초가 얼마인지 몰라. 그럼 얘를 일단 A라고 둬요. 그러면 A 플러스 2만 원이 기말 재고가 되겠죠. 자, 문제가 물어본 건 결국 뭐예요? 요걸 물어봤습니다. 자,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요거의 얼마인지는요, 결국 이거의 합계와 이거의 합계가 일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요걸 뭐 굳이 식으로 쓴다고 하면은 얘를 B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A 플러스 B는 자, 12만 원 더하기 A잖아요. 12만 원 더하기 A. 그러니까 A 똑같으니까 지워지니까 B는 12만 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자, 얘가 이런 상태에서 자, 이거랑 같아야 되는데 A 지워지면 12만 원 남으니까 여기에 12만 원 들어가도 되겠죠.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관세가 제품 A를 1000단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 1000단위 생산을 전제한 거예요. 단위당 기초 원가가 3,500원, 단위당 가공 원가가 5,500원이고 자, 기계 설비가 있는데 최대 조업 능력은 1000단위 생산할 수 있대요. 자, 이거의 감가상각비를 비롯한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100만 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기초 원가의 60%가 직접 노무 원가일 경우에 제품 단위당 제조 원가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항목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DM을 구해야 되고, 두 번째 DL을 구해야 되고요. 세 번째 OH를 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기초 원가가 3,500원이래요. 한 개당 단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랬을 때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기초 원가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3,500원이고요. 다음에 가공 원가 나와 있는데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가공 원가인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죠. 용어에 익숙해지시라고 했죠. 자, 그런데 기초 원가의 60%가 직접 노무 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 중에서 60%가 직접 노무 원가니까 여기다 곱하기 0.6을 하게 되면은 2,1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2,100원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얘가 2,100원. 그럼 얘가 얼마일까요? 당연히 나머지 1,400원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얘가 2,100원이니까 얘는 얼마죠? 당연히 요거 합친 게 5,500원이니까 얘는 당연히 3,400원 될 겁니다. 3,400원. 자, 이렇게 해서 사실 답은 이미 구했어요. 답은 이미 단위당 제조원가 물어봤으니까 1,400원 더하기 5,500원 해도 되고, 아니면 1,400원 더하기 2,100원 더하기 3,400원 해도 되고, 아니면 3,500원 더하기 3,400원 해도 되죠. 어쨌거나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될 건데 6,900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물어본 건 바로 구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선생님 근데 여기에 감가상각비 얘기가 있는데 얘는 왜 활용하지 않죠? 자, 사실 이 내용은 문제가 물어본 요 답을 구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것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거를 또 행태별로 나누어 보면은 요 안에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로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차료 있죠? 공장의 임차료 같은 것들은 고정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공장이 뭐 100평짜리고 월세가 1000이면은 월 1000씩 나가는 거는 고정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은 사용을 많이 할수록 조업을 많이 할수록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감가상각비도 고정제조 간접 원가로 넣은 거예요. 일정하게 조업도와 상관없이 감가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얼마냐면 100만 원이 발생한대요. 1000개를 생산할 때 100만 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생산량으로 나누어 주면은 한 개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해보면 1000이 나옵니다. 자, 이걸 이렇게 1000으로 표현을 할게요. 앞에 골뱅이를 붙이면 한 개당이라는 단가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냐면 이게 이 OH가 3,400원이었거든요. 한 개당 3,4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얘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1000인 걸 알았으니까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한 개당 2,400원인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제조 간접 원가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의 세부 항목이 얘가 1000이고 얘가 2400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거는 내부적인 얘기고 결국 얘가 3400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물어본 제조 원가는 그냥 얘를 더해서 6900원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음 10번입니다. 자, 관평의 X 5년도 제공품 재고액은 5만 원이래요. 자, 제공품 재고액이 5만 원이니까 저거는 기초 재고액입니다. 여기 이렇게 5만 원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1월 31일 날 제공품 재고액은 10만 원인데 요거는 기말 재고액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1월에 발생한 원가 자료가 아래와 같대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데,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요게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게 얼마인지만 채우면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직접 재료 사용액이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이 자리에 30만 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미 처리한 거는 체크해 주시고요.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 공장 기계 요거는 맞아요. 근데 본사 건물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요. 영업직원 급여는 요건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가 아니라 매장에서 판매하는 사람의 급여니까 역시 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장 감독자, 공장 근로자 맞아요. 그 요거는 DL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판매 수수료 역시 이것도 매장에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요건 역시 제조 원가를 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조 간접 원가니까 이건 OH니까 25만 원, OH가 여기 25만 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직접 노무는요. 90만 원 들어갈 겁니다. 90만 원. 그러면 다 됐죠? 요거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다 합치고 요거 빼주면 되겠죠? 자, 해보면요. 이게 55만 원이고 55만 원에서 60만 원이고 150만 원, 10만 140만 나오겠네요. 요거는 140만 원. 정답은 140입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자, 관세가 X 1년도 중에 매입한 직접 재료가 50만 원이라고 해요. 여기가 50만 원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는 OH죠. 자, 이거는 직접 노무 원가의 50%라고 합니다. 매출 원가는 120만 원이라고 해요. 자, 매출 원가 120이니까 이 자리에 120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자, 재고 자산과 관련된 자료가 아래와 같다고 해요. 기초 원가가 얼마냐 묻고 있는데, 자, 기초 원가는 DM 플러스 DL 플러스 OH인데 문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는 요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직접 재료가요. 기초가 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말이 6만 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이냐면 49만 원이 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49만 원이 들어가게 되죠. 됐고요. 제공품. 자, 8만 원, 5만 원입니다. 자, 8만 원, 5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만 5천 원, 3만 5천 원, 5만 5천 원,
35,000원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두 번째 유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칸을 채우고 그런 다음에 이 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거꾸로 이 칸을 채웁니다. 이게 조금 더 사람을 헷갈리게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헷갈려요. 자, 우리 여기에서 요거 구할 수 있나요? 원래는 지금까지 얘가 여기서 이렇게 구해져서 넘어오는 형식이었는데 여기선 반대로 여기서 구해서 얘를 일로 보내는 형식이에요.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 보시면요. 자, 이게 얼마입니까? 여기가 2만 원이 더 크죠? 그러면 여기가 118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118만 원. 맞아요. 118만 원. 요거 118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게 얼마인지 알았으니까 자, 이거 두 개의 합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각각 얼마인지는 몰라도 일단 이 두 개의 합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가 123만 원이고요. 얘가 57만 원입니다. 그럼 빼기 57만 원 해주면은 66만 원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66만 원. 오케이. 그럼 요거 두 개 합친 게 66만 원입니다. 자, 그 말은요. 요 두 개를 합친 게 66만 원인데 뭐라고 했냐면 직접 노무 원가의 50%라고 했습니다. 자, 제조 간접 원가는 노무 원가의 50%래요. 그럼 얘를 A라고 할게요. 자, 그럼 A 플러스 0.5A가 얼마라는 거예요? 66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1.5A가 66만 원이니까 자, A가 얼마냐? 그러면 A는 44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가 44만 원이고 얘가 22만 원인 거 구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DL이 44인 거 구했습니다. 그럼 DM이 얼마인지만 구하면 되겠죠? DM은 49만 원이었어요. 49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요거랑 더해주면은 93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93만 원이에요. 다음 12번입니다. 자, 간평의 X 6년도 생산 판매가 아래와 같다라고 해요. 기본 원가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데 앞에 문제랑 같은 얘기입니다. 자, DM이 있고 DL이 있고 OH가 있는데 문제가 묻고 있는 것은 이게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원재료가 있는데 원재료 10,000원. 다음에 기말 12,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공품은요 5만 원. 여기는 6만 원. 일단 문제가 준 자료는 일단 채워 넣으세요. 제품은 8만 원, 9만 6천 원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요. 단기 원재료 매입이 4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4만 원.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죠. 5만 원에서 12,000원 빼주면 3만 8천 원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얘가 여기로 3만 8천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단기 매출 원가가 15만 원이래요. 문제가 주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다 알았으니까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합쳐보면은 얼마가 되냐면 7이니까 16만 6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16만 6천 원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 자리에 얘가 이제 16만 6천 원이 거꾸로 들어가게 되죠. 앞에 문제랑 유사한 논리 구조입니다.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해서 결국 얘를 구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어. 자, 이게 22만 6천 원입니다. 22만 6천 원인데 요걸 합치면 8만 8천 원이에요. 8만 8천 원 빼주면 이 회계학 강의를 하면 이 덧셈 뺄셈 암산은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1, 3, 8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재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138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합친 게 138, 000이 되는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직접 노무 원가는 가공 원가의 60%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이게 두 개 합친 게 가공 원가인데 이 중에 60%가 직접 노무 원가래요. 그럼 얘 곱하기 0.6을 하면 되면은 직접 노무 원가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이거에 곱하기 0.6을 하면은 얼마가 나올 거고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DM은요 38,000원이잖아요. 요거 더하시면 정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해설을 보니까 여기에다가 0.6을 곱하면 82,800원 나와요. 82,800원. 여기에 82,800원이 나오고 여기에 38,000원 있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해주면은 14만 800원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틀렸네. 12만 800원이네요. 요거 더하면 제가 암산 실수했는데 12만 8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맞아요. 마지막 13번 문제입니다. 자, 관세의 X 1년도 3월 매출액은 32만 500원이었대요. 자, 매출 총 이익률은 20%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매출 원가 얼마냐?
여기다 곱하기 0.8 하게 되면 매출 원가 구해지게 돼요. 3월에 발생한 제품 원가 관련 자료가 아래와 같을 때 당월 재료 매입액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죠. 이번에는요, 이 표에서 얘를 묻고 있는 겁니다. 얘를 묻고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료 2만 원. 자, 다음에 4만 원. 자, 제가 빠르게 다 채워 넣었고요. 우리 매출원가 계산해보면요.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24만 2천 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24만 2천 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거꾸로 이제 갈 거예요. 거꾸로 가서 결국 얘를 구할 겁니다. 계산을 해 보도록 하지요. 자, 좀 해설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해보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27만 2천 원이 나오게 돼요. 계산해 보시면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게 되죠. 27만 2천 원. 그런 다음에 요거 하나만 빈자리이기 때문에 요거 빈자리를 채우면 얘가 9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해 보시면은 9만 원 나오게 돼요. 그럼 얘가 거꾸로 9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9만 원 나왔으니까 얘를 채우면 얘가 11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T 계정만 그려놓고 문제가 준 자료를 집어넣고 마치 우리 윈도우즈 지뢰찾기 게임 있죠. 지뢰찾기 게임처럼 하나하나 빈칸을 채워 나가다 보면 결국 문제가 물어본 요구사항의 빈칸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제1장에서는 이 세 가지 T 계정을 이용해서 재료, 제공품, 제품 간의 이러한 연결관계를 이해하셔서 이러한 유형의 계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 제1장 학습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제1장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